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하면서 월급 기본이 200만원대로 올라가고 청년들은 3년 만에 2천만원 넘는 목돈을 정부 지원으로 마련할 기회를 잡게 되며 국민연금 납부액은 앞으로 8년간 서서히 올라 결국 지금보다 40%나 더 내게 됩니다. 혜택도 늘지만 부담도 커지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뉴스로만 보고 자기 일처럼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시즌에 이거 신청했어야 했는데 후회하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 기간 놓쳐서 수백만 원 날리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지금부터 병오년 한 해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급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올해 대비 290원 오른 금액인데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면 한 달 급여가 2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 전만 해도 월 200만 원 턱걸이였던 걸 생각하면 꽤 의미 있는 상승이죠. 알바생부터 중소기업 신입사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면 1년이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조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무려 6년 만에 처음으로 1일 지급 상한선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2,100원이라고 하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다음 직장 알아보는 동안 받는 실업급여로 버티는 분들한테는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주머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재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기 시작해서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지금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국민연금으로 27만 원 내고 있다면 7년 뒤에는 39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1년이면 144만 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긴 하는데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3%로 고작 1.5%포인트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내고 받을 때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해 맞이하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세요? 달력 보면서 언제 쉬는지부터 체크하잖아요. 2026년 주 5일 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실제 쉬는 날은 총 118일입니다. 올해보다 하루 적은 건데 관공서 휴일 70일에 토요일 52일, 합쳐서 122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날을 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3일 이상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가 8번이나 됩니다. 특히 설 연휴는 주말까지 엮으면 최대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어서 해외여행 가기 딱 좋고요. 게다가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통과되면 긴 연휴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이슈는 역시 주 4.5일 근무제죠. 정부 부처랑 공공기관, 몇몇 기업들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주 5일은 그대로 나오되 매일 조금씩 일찍 퇴근하거나 금요일 점심 먹고 칼퇴하는 방식으로 총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당장 민간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긴 어렵겠지만 공공 영역에서 성과가 나오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자유로워진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청년층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새 상품이 나오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6%에서 12% 기여금을 얹어줘서 3년 뒤 최대 2,2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은 정부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지는 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가입했던 청년 도약계좌랑 동시에 못 넣는다는 겁니다. 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고 미래적금은 3년 만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도약계좌에 가입해서 돈 넣고 있다면 중간에 해지하고 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그냥 5년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급하게 3년 안에 목돈 필요하면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장기로 천천히 모을 생각이었다면 도약계좌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기 두드려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이번 달에 끝났으니 아직 아무것도 안 넣고 있던 분들은 6월에 미래적금 나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사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부가 각자 다른 도시에서 일해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둘 다 무주택자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단, 두 사람이 낸 월세를 합쳐서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요. 한 달에 월세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내는 분들이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꽤 나올 겁니다. 서류 챙겨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니까 꼭 챙기세요. 대중교통 자주 타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K패스 제도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교통비 쓴 금액 중에서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였는데 2026년부터는 기준 금액 넘게 쓴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교통비 기준이 10만 원인데 실제로는 15만 원 썼다면 초과분 5만 원을 통째로 돌려받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으로 지하철 버스 타는 직장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전기차 구매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업계 스스로 경쟁력 키우라는 취지였는데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서 정부가 다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평균 300만 원 수준 유지하되 지원 대상 물량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인데요. 다만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살 생각 있으면 미리 알아보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육아하는 부모들한테도 지원이 늘어납니다. 육아기에 근무 시간 줄이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하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도 3년 만에 10만 원 올라갑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큰 돈 아닐 수 있지만 휴가 기간 전체로 계산하면 수십만 원 차이 나거든요. 애 키우느라 경력 끊길까봐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숨통 트이는 변화입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틱톡 보면 AI 음성으로 읽어주는 영상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인공지능 쓰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내년 2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AI 만드는 회사들한테 책임을 확실히 지우고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법적으로 애매했던 부분들이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AI 툴 많이 쓰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됩니다. 올해 대형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관리 방식이 내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년 한 번씩 새로 갱신해야 해요. 보안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지는 건데 기존 번호 쓰던 분들은 2027년 본인 생일 전까지 유효하니까 미리미리 갱신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해외 직구 자주 하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지방 소멸 막으려는 정책들도 본격 가동됩니다. 인구 줄어드는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한테 점심값 지원하는 든든한 한 끼 프로그램이라든가 국내 여행 경비 쓴 금액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같은 게 시작되는데요. 지방에서 일하거나 지방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도움되는 제도들입니다. 특히 여행 경비 환급 받는 건 국내에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이 잘만 활용하면 비용 꽤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되는데요.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고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일부 업종에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못한 자영업자들한테는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할 구청이나 상공회의소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월 몇십만 원이라도 고정비 줄이는 게 큰 도움이거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는데 2026년부터는 기준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따로 안 내도 되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 계산에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 거래하는 분들한테도 변화가 생깁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허위 작성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차량 이력 정보 제공 범위도 넓어집니다.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 같은 중요 정보를 숨기고 팔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높아지거든요. 중고차 살 때 속을 위험이 줄어드는 건 좋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더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키워드는 결국 실질 소득 보전과 미래 대비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당장 월급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제 확대되고 청년들 자산 형성 도와주고 교통비 돌려받고 국민연금 개편으로 노후 준비 강화하는 것까지 전부 연결되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이런 제도들 생겼다고 자동으로 혜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상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건 제때 신청하고 갱신할 건 기한 놓치지 말고 갱신해야 하는데요. 몰라서 안 챙기면 그게 다 손해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맞이하면서 이런 변화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이면 미래적금이랑 도약계좌 비교 분석 필수고, 직장인이면 월세 공제랑 주 4.5일 근무제 동향 주시하고, 대중교통 많이 쓰면 K패스 개편 내용 확인하고, 전기차 살 생각이면 보조금 일정 미리 알아두고요. 자영업자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랑 전기요금 지원 챙기시고 가족 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사람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알고 챙기는 사람만 혜택 받는 게 현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한 해도 알차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